서울시의회 의원으로 격변의 2020년으로 끝을 향해 달려가고 있습니다. 코로나19라는 이중의 위기를 극복하고 새로운 미래를 만들어야 중차게 한 시점입니다. 이 엄중한 시기 제298회 정례회 본회의를 맞아 의회에 제출된 2021년도 서울특별시 예산안 심의를 요청드리면서 내년도 시정운영 방향에 대해 말씀을 드릴 기회를 갖게 되어 여기 듣겠습니다. 존경하는 서울시의회 의원 여러분, 지금 전 세계는 혼돈의 시간을 넘어 전환의 시간을 맞고 있습니다. 시민의 생명과 일상을 기반한 코로나19 바이러스와 힘겨운 사투를 이어가면서 또 한편으로는 감염병과 함께 살아가야만 하는 낯선 미래를 맞이할 준비를 해야 합니다. 서울시 역시 가능한 행정 역량을 총동원해 선제적인 노력을 기울여왔습니다. 코로나19 국내 발생 이후 서울시는 시의회와 함께 정부이 가져온 서울의 방역 시스템을 토대로 시민 삶을 지키는 데 가력을 다해왔습니다. 드라이브스루 진단, 이동식 선별진료소, 익명검사, 신속 대응방과 같은 과감하고 혁신적인 방역 조치로 집단 감염의 큰 고비를 차례로 극복해왔습니다. 확진자 동선 추적, 접촉자 격리, 투명한 정보 공개를 시스템으로 안착시켜 시민 스스로가 방역 주체가 되는 지속 가능한 방역을 유도하고 집단 감염의 위험을 낮춰왔습니다. 코로나19가 위기의 파도로 인해 민생의 둑이 흐물어지고 불공정의 늪이 깊어지지 않도록 시의회와 적극적 내올 한 해만 4차례에 걸친 시정을 단행했습니다. 코로나19 위기의 폭풍이 한창인 가운데서도 서울시와 시의회가 함께 집행해온 사람 중심의 변화와 혁신의 행진도 멈추지 않고 가동했습니다. 토건 중심의 개발과 성장의 행정 프로그램을 사람 중심으로 전환하고 양극화와 각지와 도생으로 무너져가는 공동체를 회복하며 나아가 경제와 민생의 대전환을 통해 시민의 공정한 출발선을 보장하는 노력을 계속해왔습니다. 지금 이 순간에도 찾아가는 동주민센터, 돌봄애소센터, 사회서비스원, 오스플러스 센터에서는 복지 사각지대를 촘촘히 열고 세계 11월 시민건강권을 강화하는 노력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젊은 세대의 양육 부담을 덜어줄 국공립 어린이집 확충도 지속 준비 중입니다. 비정규직의 정규직화로 안정적인 노동환경을 조성하고 미세먼지 해결, 신재생에너지 활성화에도 앞장섰습니다. 다양한 유형의 임대주택 공급을 확대하는 서민 주거 안정 노력도 흔들림 없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세종대로 사람숲길 조성, 공공자전거 따르기 확대 등으로 걷는 도시 서울을 보다 견고하게 완성해가고 있으며 서울로 7017, 서울 메이커시티, 경선숲길, 문화비축길 등 과거와 현재가 공존하는 다양한 도시재생 사업이 결실을 맺고 있습니다. 이렇게 서울시가 이뤄내고 있는 모든 성공과 혁신은 시민의 삶은 어떤 순간에도 계속되어야 한다는 이상한 각오로 시민의 삶과 미래를 지킨 결과입니다. 무엇보다 적극적으로 함께 고민하고 협력해 주신 시의회가 있었기에 가능했던 결과이기도 합니다. 다시 한번 의장님을 비롯한 의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존경하는 서울시의회 의원 여러분, 하지만 여전히 우리 앞에는 해결해 나가야 할 과제가 산적해 있습니다. 더 큰 시대의 도전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받아들이지 않으면 안 되는 엄혹한 현실 역시 존재합니다. 이제는 다시 코로나19 이전의 일상으로 돌아갈 수 없다는 현실, 그리고 코로나19와의 공정이 불가피한 일상에서 새로운 삶의 생태계를 개척하고 날로 어려워지는 민생을 이끌어야 하는 과제가 우리 앞에 놓여 있습니다. 시대가 부여한 이 책임을 다하기 위해서는 공공의 선제적 노력과 함께 이를 뒷받침할 적극적인 재정의 역할이 그 어느 것보다 중요합니다. 그래서 2021년 서울시 예산안은 시민의 오늘을 지키고 더 나은 내일을 일으킬 희망의 마중을 예산입니다. 코로나19 위기를 넘어 포스트 코로나로 나아가기 위한 미래 투자 예산입니다.
코로나19와의 공존이 불가피한 상황에서 방역 관리를 강화하는 동시에 민생 경제를 회복하고 포스트 코로나 시대의 전환을 선제적으로 준비하고 병행하는 데 방점을 두었습니다. 내년도 서울시 예산은 올해 예산보다 1.3% 증가한 40조 479억 원입니다. 일반에게 27조 6,658억 원, 특별회계는 12조 3,821억 원 규모입니다. 이 중 회계관 전출입 4조 6,986억 원을 제외한 예산 통계 규모는 35조 3,493억 원으로 자치구 결손 지원 등 법적인 의무 경비 10조 4,675억 원을 제외하면 실집행 규모는 24조 8,818억 원입니다. 내년의 경제 상황이 엄혹하고 서울시 재정 역시 한계를 보이고 있는 상황입니다. 한정된 재원으로 최적의 효과를 낼 수 있도록 서울시 중장기 재정 건전성과 행정수요를 치밀하게 지켜야 돼 시정 우선순위를 고려한 강동순 재정 혁신을 단행했습니다. 이러한 깊은 고민과 토론의 과정 끝에 마련된 내년 예산안은 가장 시급한 방역체계 강화, 민생경제 회복, 포스트 코로나 시대 준비의 3개 분야 7대 과제에 집중 투여됩니다. 첫째, 방역이 없으면 경제도 없습니다. 코로나19 방역에 총 3,146억 원을 투입해 1년 360을 가동되는 S 상시 방역 체계를 구축하고 사후 치료 중심의 감염병 대응 프로그램을 사전 예방으로 전환하겠습니다. 이를 위해 우선 방역물품 비축, 빅데이터 등을 활용한 조기 정보 시스템, 무료 예방 접종 매뉴얼 개발 기능으로 이어지는 감염병 상시 예방 시스템을 만드는데 958억 원을 편성했습니다. 또한 동북권 응급의료센터 준공, 안심호흡기 전문센터 건립 등을 통해 코로나19 방역의 최전선에 있는 공공의료기관의 역량을 높이는데 1,741억 원을 편성했습니다. 하루 1,000만 명 이상 이용하는 지하철 버스 등의 대중교통부터 건강 취약계층 파수를 이용하는 복지시설까지 공공장소 방역 강화에도 447억 원을 편성했습니다. 둘째, 민생 방역의 1순위이자 최후의 보루는 일자리입니다. 고용유지와 일자리 창출로 시민의 고통을 덜겠습니다. 역대 최대 규모의 일자리 예산이 2조 1,576억 원을 투입해 39만 4천 개의 집단적 일자리를 창출하는 목표입니다. 경험이 부족해 취업의 문턱을 넘지 못하는 청년 1,000명에게 기업 인턴십 기회를 주고 직무 능력 교육을 지원하는 등 창업과 민간 고용 등의 간접 일자리 20만 7,051개 창출에 3,606억 원을 편성했습니다. 또한 공공부문에서 직접 고용하는 소형 유일 일자리 사업과 고용 강화를 위한 사회 서비스 일자리 창출 등 직접 일자리 18만 6,524개 창출에도 총 1조 7,270억 원을 편성했습니다. 셋째, 서울 경제의 실핏줄인 골목 상권을 지켜나가겠습니다. 소상공인 지원 사업에 총 810억 원을 편성해 당면한 위기를 새로운 기회로 전환하고 폐업의 기로에 놓인 소상공인의 기반을 지키겠습니다. 소상공인 자영업자에게 총 3조 4천억 원의 자금 지원을 위한 중소기업 육성기금 융자 지원 등의 309억 원, 코로나19 이후 부상하고 있는 언택트 소비 중심의 신유통 트렌드가 골목상권, 전통시장 통행 기회가 될 수 있도록 소상공인의 온라인 진출 기반 마련에도 28억 원을 투입하겠습니다. 코로나19로 인한 동네 소비 확산의 기회를 지역 소상공인이 선점하고 침체된 골목 상권을 주민 스스로 살릴 수 있도록 생활상권 육성 프로젝트 확대에 62억 원, 3,800억 원 규모의 서울지역 사람 상품권 발행에 256억 원을 편성했습니다. 매출 육감으로 폐업 위기에 내몰린 소상공인 자영업자의 어려움을 덜고 재기를 지원하는 안정망 확보에도 155억 원을 편성했습니다. 넷째, 재난이 가장 약한 고리인 취약계층을 더욱 두텁게 보호하겠습니다. 사회안전망 강화에 총 5조
4,925원을 투입해 재난으로 가장 먼저 가장 깊게 고통받는 취약계층의 어려움을 덜겠습니다. 저출산 고령화 시대에 맞게 공공보육과 초동돌봄의 질을 개선하고 중장년층과 어르신에 대한 복지를 확대하는 등 생애 주기별 완전 돌봄 체계 구축에 3조 4,580억 원을 편성했습니다. 장애인, 정신질환자, 저소득층 등 취약계층이 기본 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포용적 복지 서비스 강화에도 2조 345억 원을 반영했습니다. 특히 전국 최초로 중고등학교에 입학하는 모든 신입생에게 30만 원의 입학 준비금을 지원하고 긴급 복지와 돌봄의 대상을 확대하는 등 코로나19 위기를 소위 복지 시스템을 확대하는 새 기회로 만들겠습니다. 다섯째, 비대면 산업을 육성해 시대 변화에 적극 대응하고 위기를 새로운 기회로 전환하겠습니다. 문화, 생활, 민생, 경제 등 시민 일상 전반에 걸친 비대면 환경 조성에 총 296억 원을 편성했습니다. 각종 언택트 행사가 가능한 DDP 화상 스튜디오 조성 운영과 문화, 예술, VR, AR 콘텐츠 제작 지원 등 온라인을 통한 비대면 문화 서비스 제공에 52억 원, AI, IoT를 활용한 비대면 건강관리 서비스 지원과 평생학습 및 청소년 종합정보 제공 시스템 보조화 등 비대면 플랫폼 및 서비스 지원에 152억 원, 재택 또는 사무실에서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이 경영 활동을 할 수 있도록 비대면 업무 환경을 조성하는 데 92억 원을 편성했습니다.